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0월 셋째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사건과 소식들 중에 주목해야 할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지난주 20일은 조코위 제2가 정부 탄생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인도네시아는 더 강하게 새 정부 1년 성적표를 언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아주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코위 대통령과 제2가 부통령은 여당 그룹과 함께 현 정부의 업적과 향후 계획을 선전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야당 그룹은 그것 봐라, 이게 뭐냐, 그런 식으로 조코위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조사기관마다 상이하게 발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대체적으로 볼 때 조코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50%대로 하락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콤파스 신문의 여론조사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만족한다고 대답한 국민이 54%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본 국민이 43%나 됩니다. 나머지 2% 정도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조코위 정부의 인기도는 정말 많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한국 교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 분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1년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처음엔 황당하기도 했던 게 사실이죠. 경제 문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조코위 정부의 초기 대응이 상당히 미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기 내각이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한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일본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조코위 대통령 정부는 외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비자라든지 노동허가 등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비자 결정을 해놓고도 말단 일선에서는 여전히 비자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등 혼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민국 수석이 어렵다고 말해왔는데 이제는 노동부의 임따라든지 알페테카, 즉 노동허가와 외국인 채용 계획서 등의 수속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산 넘어 산인 셈이죠. 지난주 토요일 아침 조코위 대통령의 할머니가 100세를 향수하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운명 소식을 접한 대통령 내외는 즉시 서울로 내려갔다가 그날 오후 자카르타로 다시 돌아와 미국 방문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할머니 집 앞에 쭉 늘어선 조화를 보니까 육군 부대장이 보낸 것이 제일 크고요. 눈에 잘 띄는데 놓여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아브리잘 바크리, 즉 ARB 고울가르당 총재와 악바르 단중 당 고문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대법이 발리 ARB도 아니고요. 안쫄 아궁락소노도 아닌 그 전, 그러니까 2009년 리아우 뻑간바루 전당대회 결과에 따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리아우 전당대회 결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ARB 체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따라서 ARB는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RB 측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소나 라울리 법무부 장관이 아궁락선호 안쫄 전당대회 파에 이미 힘을 실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 결정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를 취하고 나올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가르당은 지난 3월 발리 전당대회에서 ARB 당 총재 연임을 시도했는데요. 당시 부총재였던 아궁락선호가 반발을 하고 안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당 총재가 됨으로써 골가르당은 완전히 두 파로 갈라서서 지금까지 법적 공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제는 ARB가 다시 골가르당을 지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코이 정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회 최대 정당인 골가르당 ARB 총재가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까엠페 야당연합의 정치적 파워가 다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까이와 여당연합에 다가갔던 아궁락선호 때문에 브라보도 힘을 잃고 정치권은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ARB의 재등장으로 인해서 브라보는 다시 힘을 더하고 전국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서의 산불에 따른 연무 피해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기사가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벌써 연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 수만도 7명을 넘고 있습니다. 연무로 인한 환자가 점점 늘어나서 근 6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밖에 지방으로 가는 비행기는 제때 뜨고 내리지 못하고요. 학생들은 휴교 조치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에 처했다고 하는 겁니다. 뒤늦게 산림환경부는 산불을 낸 것으로 확인된 4개의 농장개발 회사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산불은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외에 슬라웨시와 북말루쿠, 말루쿠, 파푸아, 엔테테까지 연무가 덮쳤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북말루쿠 테르나테 같은 도시는 하도 연무가 두껍게 깔려서 마나도에서 테르나테로 가는 비행기가 언제 뜰지도 모른 채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클리 스포트라이트였는데요. 다음엔 여러 단신들을 모아 정리해드리는 다이내믹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빼떼 프리포트 금광의 광산개발 허가서 연장 문제가 다시 경제만 톱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프리포트 광산개발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고 다시 내고를 하겠다는 이슈를 내걸고 당선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요, 선뜻 광산개발 허가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말만 앞섰지 금광을 개발할 노하우라든지 자본도 없고요. 개발할 의지도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광산문을 닫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 해고에 따른 책임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인 것이죠. 최근 자카르타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 임금 인상 데모가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봉제 기업들이 밀집한 수방 프로카르타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런 임금 인상 시위는 10월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정 생계비 기준 조사를 지금처럼 매년 실시하지 않고요.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것이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수마트라 남단의 람풍 지역 데모 사진 한 장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주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카르타가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카르타는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들어왔는데요. 자카르타가 지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자연재해 문제는
침수되는 것이 문제지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자카르타의 침수는 복합적인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물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보니까 지표면이 가라앉는다고도 하고요. 지구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침수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둥공대 지질학 포럼에서 호주 국립대학 한 지질학 교수가 자카르타 지진 위협설을 제기한 것이 신문에 크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1699년이죠. 그때 있었던 자카르타 대지진 기록을 인용하면서 서부 스마트라와 먼따와이 지역과 서부 자바 남쪽 해안의 잦은 지진 발생 현상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따식말라야 해적 강진 때에 자카르타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이리저리 대피하는 소동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은 자카르타 지진 위협에 대해서 큰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아제 싱킬에 있는 하카이 교회가 전소되고 그곳 기독교인 한 명이 사망한 종교 갈등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제 이슬람 교도들의 폭력을 피해서 잠시 피난을 갔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동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 기독교인들은 20여 개가 넘는 교회 건물을 헐거나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불타버린 교회 이외의 건물은 집회 허가가 나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인도네시아 관광객 유치단이 서울과 부산을 방문해서 한국 관광객 모집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을 방문해서는 한국과 부산, 인도네시아 간의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부산 지역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관광지는 직항로가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발리와 롬복, 자카르타와 반둥, 그리고 바탐과 빈탄 등 몇몇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 더 큰 문제는요, 관광지 시설이나 주변 환경이 태국 바타야라든지 필리핀 시부와 비교해 볼 때에 불편하거나 낡았고 물건값도 턱없이 비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부자와 구누라우를 등반했던 등산객 7명이 불에 타 사망했고 그중 2명은 중태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누라우는 중부자와 솔로에서 사랑안이라고 하는 별장지대를 지나서 동부자와 마그탄으로 넘어가는 가파른 길 왼쪽에 우뚝 솟은 산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 산의 등산을 금지시킨 지 오래입니다. 그것은 이 지역이 건기철마다 항상 큰 산불이 발생하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등산을 했다가 그만 변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이나믹 인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란잘란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네, 이렇게 더운 날 정말 물놀이 하고 싶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자카르타에서 멀지 않은 이곳 보고르에 나와 있습니다. 따만 마따리에서는요, 다양한 물놀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물놀이 하러 가보실까요? 잠시 자카르타를 떠나 가벼운 여행 어떠세요? 보고르에 위치한 따만 마따리의 입장료는 단돈 10,000루피아에서 15,000루피아, 찔리움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그 규모가 1헥타르 정도 되며 그곳에 다양한 탈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Adapun mayoritas di sini permainan air kebanyakan yang sifatnya memang permainan yang tidak terlalu memakai engine yang besar. 제가 가장 먼저 타볼 이것은 인도네시아어로는 스페다 아이르, 한국의 오리배와 같은 것인데요. 요 아이는 고래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사랑하는 연인들과 또는 다정한 친구들과 비밀스러운 담소를 나누며 즐길 수 있는 스페다 아이르, 주말 데이트 코스로 어떠신가요? 네, 지금 고래배 안쪽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빨리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물놀이 하다가 잠깐 휴식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고래배 정말 귀엽죠, 여러분? 스페다 아이르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번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인데요. 이 용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배는요. 어른아이 가족 모두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겠죠. 네, 유유히 자적하면서 이렇게 경치를 둘러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요. 네,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 시작 전에 경치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따만 마타하리 강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놀이기구들은 한 기구당 1인 10,000루피아에 이용해 보실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yak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Menurut Ibu, telah naik perahu ini, rasanya bagaimana? Saya sangat senang bisa ke tempat ini karena ini merupakan menyajikan beberapa pemandangan yang menarik, wisata alam dan juga ada permainan-permainan. Jadi cukup menyenangkan lah bagi anak-anak dan juga tentunya orang-orang dewasa. Iya. 워터파크 선샤인 베이. 이 본격적으로 더위를 날려줄 다양한 물놀이 기구들이 있습니다. 아찔하게 물속으로 떨어지는 미끄럼틀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얕은 물놀이장은 당연히 가족여행을 위한 필수 요소겠죠. 거기다가 시원한 인공폭포까지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이번 코스는 플라잉 폭스. 나는 좀 더 짜릿한 것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세요. 네, 줄 하나에 연명해서 내려와야 되니까 조금은 위험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안전장치를 몸에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폭스를 더 신나게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장비 착용이 기본이겠죠? 자, 이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플라잉 폭스를 즐겨볼 건데요. 보기만 해도 등골이 벌써 오싹해집니다. 저 무사히 타고 올 수 있겠죠? 저 이제 출발해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따만 마타하리의 상공을 가로지르면 인도네시아의 무더위는 한 방에 바이바이. 저 끝나고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플라잉 폭스 짱! 이 넓은 공간을 걸어다니니까 정말 힘들죠. 근데 걱정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동물 모양의 관람차를 타고 다니면 40헥타르도 끄떡 없네요. 저는 지금 캥거루 차에 탔습니다. 렛츠고 고싱! 네, 여러분, 오늘 따만 마타리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물놀이를 즐겼는데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 오늘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코스로 이 찔리움 강에서 래프팅을 할 겁니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바로 아궁즈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래프팅하러 가볼까요? 아궁즈람, 바로 래프팅이죠. 네, 무더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중 하나로 이곳 따만 마타하리의 찔리움 강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중의 필수. 즐거운 물놀이를 위한 약속이죠. Untuk yang jarak ini kita startnya di sini Mbak, jaraknya 600 meter, kita finish di bawah pintu masuk dekat jembatan pertama. Iya. Oh gitu ya. Saya boleh nggak? Boleh, Oke, boleh. makasih, Pak. Iya. 우리들의 더위를 모두 쫓아내줄 재미가 가득한 따만 마타하리. 이만하면 건기의 시원한 주말 여행지로 안성맞춤 아닌가요? 인도네시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프 앤 인포 시간입니다. 지난주 스나얀 JCC에서는 의료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끄마열한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 전시장에서는요, 트레이드 엑스포 인도네시아 2015 무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상업부는 주요 인도네시아 수출품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전 세계의 바이어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 농산물 수출품과 공산품 등이 출품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전국 시군 주 단위별로 자기 지역 특산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등으로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엔테테주 플로레스 띠무르 지방에서 천연 야생꿀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연꿀을 따려면요 30m가 넘는 높은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긴 가지에 매달린 천연 야생꿀을 딴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력만 좋으면 얼마든지 좋은 꿀을 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갈리만탄이나 수마트라 지역에서만 천연꿀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팜농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천연꿀은 그만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엔테테 지방에서 야생 천연꿀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KTV 시청자 여러분, 가는 10월, 오는 11월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11월 2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